네, 10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진 않습니다. 0.3%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앞서 들으신 대로 트위터 관련해가지고 창투사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분위기고 그 뒤로 로봇과 교육 이 정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상사,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그리고 기계 쪽에서의 부진한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양매수 유입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침에 말씀해줬다시피 수급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양매수 유입인데 매수 금액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요. 우선은 시장이 좋아졌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갔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을 한숨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제닛 옐런 부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매파였던 의원들이 비둘기파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매가 안 남아있죠. 이제는 다 비둘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미국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물가를 올렸었던 유가, 그리고 이 임대료, 렌탈비, 그리고 중고차 가격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더 오르는 게 없죠.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핵심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매우 좀 좋아졌고, 국내 시장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느냐, 좋게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아직 이 레포트들이라든지 뉴스들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 자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선은 한숨 넘겼다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난주였죠. 이제 롯데건설 이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좀 퍼졌었는데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금리는 사실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들의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채권 시장의 이 폭풍은 한숨은 좀 돌리고 폭풍이 좀 잦아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지금은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기대감, 이 기대감들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50조 원 한 번 가지고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조치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증권사가 안정화가 됩니다. 증권사가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이 PF, 부동산 쪽으로의 안정세를 찾아갈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 안정화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채권 시장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 주가가 빠져도 2200을 크게 떨어지지가 않죠. 최근에 보면은 2200 정도가 어느 정도의 바닥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150까지도 보지만 어느 정도 한 2200 정도를 보수적으로 바닥권 보고 지금 상단 한 2300 정도 보지만 분명히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환율 말씀도 드렸었는데 환율이 지금 좋습니다. 오늘 2원 정도 떨어져서 1437원. 사실은 미국 시장 NDF 여교 환율 보면은 환율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외국인들 부담이 좀 덜 합니다. 외국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지수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환까지 따져봤을 때 손실을 볼까라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환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화가 더 약세가 될 가능성보다 여기는 소폭 강세가 될 가능성을 외국인은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런 우려감들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전기전자 쪽으로 반도체 2차전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이 최근에 좀 괜찮죠.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제약이 좋은데 국내에서도 바이오 제약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올 만한 종목들, 좀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대형 제약사,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고 가격도 싸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들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전기전자 쪽은 수급에 그야말로 좀 흔들림이 좀 적죠. 저 전기전자를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지만 이 수급에 있어서 주식은 뭐 어떤 주식이 오르냐 사실은 1차적으로는 많이 사면 올라가죠. 근데 많이 삽니다. 그만큼 전기전자. 근데 왜 사는지를 봤을 때 이유도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거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거나 아니면 좀 눈에 보일 만한 1년 이내에 전기전자 같은 게 반도체가 좀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반등을 하거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 섹터들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담으셔도 굉장히 많이 지수 오르진 못합니다. 뭐 2,500을 넘어가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수는 좀 제한적으로 2,300을 많이 벗어나진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오르는 종목들의 이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들 봤을 때 대부분 무언가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안 되고요. 생산하는 종목들로는 좀 담으셔도 지금은 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되는 쪽으로 담을 만한 시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약간 이제 힌트를 이미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자 강력한 펀치 한 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전기전자의 뭐 질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도 뭐 이제 반도체 있고, 또 2차 전지 있고, 이제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지 전략도 좀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주가가 막 엄청나게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사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오늘 이제 60일선을 좀 의미 있게 좀 돌파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질주라는 의미가 수급적으로 사실은 좀 더 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좋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정고점도 돌파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수급적으로 좋습니다. SK하이닉스 특히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데, 그리고 삼성 SDI까지 1, 2, 3, 4등이 굉장히 좋죠. 특히 삼성 SDI는 지금 3일 동안 10% 좀 넘게 올랐거든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기전자, 국내에서 전기전자다 그러면 제일 앞단에는 반도체 두 종목, 2차 전지 두 종목이 있고요. 조금 뒤로 가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뭐 100% 휴대폰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휴대폰에 좀 가까운 그런 전기전자가 살짝 뒤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외에도 밑으로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이 굉장히 좋죠. 반도체는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반등을 합니다. 가격이 확실히 반등을 하고 지금 우려감이 가장 낮은 저점은 지난달이었는데 우려감이 가장 심할 때 항상 바닥이었고 그 우려감보다 훨씬 덜한 우려가 악재가 뭐 100만큼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100보다는 덜 나쁜 한 70이나 60 정도만 나빴고요. 뭐 100만큼 좋다라 그랬을 때는 대신 70이나 60만큼 좋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나 기대보다는 변동폭이 좀 작았었거든요, 항상. 근데 우려감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내년에 대한 가격 반등폭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반도체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가격 매력이 보이는 지금 순간이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좀 보이는 그런 거고요. 2차 전지는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왔죠. 이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왔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생산 속도가 좀 못 따라가는 게 2차 전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는데 생산 속도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 전일 애플이 주가가 좀 올랐죠. 실적 기대감들이 있고 그래도 아이폰입니다. 예. 이 아이폰은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아이폰으로 나아가는 이 OLED 쪽 수급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까지도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런 기대감에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도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런 분위기까지 봤을 때 전기전자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휴대전화 부품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하는 그 시기 정도는 어느 정도 한 중장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시점이 4월부터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4월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지금부터 좀 오릅니다.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도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려도 지수가 좀 아래에 내려와 있고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지수가. 근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6개월 뒤에 성장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풀려가고 있거든요. 아직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도체보다는 좀 더 길게 잡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휴대폰 관련한 거는 이슈에 좀 민감하죠. 아이폰이 몇 대 팔렸다, 갤럭시가 몇 대 팔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 묶여 있다는 것도 굉장히 호재고요. 이 부품들이. 그래서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전략들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 윤정식 이사였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게 되면서 아침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좀 살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1%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반도체 쪽에서는 장단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 시기를 잡아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